네, 타세요 수익버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줄 버스 공개해보는 시간입니다. 매일경제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도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시청자분들이 어떤 버스를 타야 되는지 유튜브 채팅방에 올려주셨는데 먼저 공개하기 앞서서 저희가 시장이 안 좋을 때 바이오 마을을 향해서 좀 맞습니다. 많은 버스를 탔었어요. 요즘에 바이오가 아주 핫해요. 네, 그 중에 하나 리가캠 바이오도 오늘 한 7% 넘는 수익 내고 있고 맞습니다. 지아이노베이션도 눈에 띄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그만 적당히 수익을 보고 하차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들고 가야 될지요? 아닙니다. 왜냐면 네. 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이미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바이오 종목들은 충분한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고 그렇죠. 또 최근에 이제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거는 시장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다. 그래서 이제 본연의 어떤 제약 바이오 섹터의 어떤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아스코를 앞둔 시점에서 아스코 참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급과 또 최근에 세포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여전히 제약 바이오 섹터의 어떤 훈풍은 이어지지 않을까? 거기다가 AI 반도체에서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현되고 있잖아요. 그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가 시장에 많지 않은데 그중에 단연 제약 바이오 섹터가 그 수급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아이노베이션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1차를 14,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오늘 13,900원까지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100원이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또 이제 아스코의 초청 그 기업이기도 하고요. JP모건에서도 사실상 스몰캡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초청받은 기업이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기술 리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아스코를 앞둔 시점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1차 목표가 언저리까지 올랐으니까요. 2차 목표가 15,2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리가캠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를 제가 첫날 첫 종목으로 가져왔던 종목인데 맞아요. 레고캠 바이오도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억울하게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ADC 관련해서는 글로벌 빅파마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국내에서는 ADC 플랫폼 관련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지스와의 협업 기대감까지 또 추가 기술 이저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본다고 했을 때 레오캠 바이오는 충분히 더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1차 목표가가 지금 7만 원인데요. 2차 목표가 77,000원으로 좀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고 차분하게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 주가 77,000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저희 승객 중에서 만약에 지금 하차벨을 누른다면 네. 정거장에 세워주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달리실 거예요? 그냥 아스팔트 밟아야죠. 왜냐하면 레오캠 바이오는 지금 내리기에는 네. 마을버스도 아니고 제가 고속버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레오캠 바이오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몇몇 분이 하차벨을 눌렀는데요. 서지 네. 않고 계속 저희는 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버스를 타고 또 수익을 노려볼까요? 첫 번째 버스, 먼저 색깔부터 보도록 하죠. 저희가 중기, 장기, 단기 이렇게 세 가지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단기 노선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맞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버스는 시내버스, 파란 버스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기적으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 네. 파란 버스를 타보겠습니다. 버스 어느 마을을 향해 가볼까요? 제가 수입버스 시작과 동시에 제가 이제 바이오 마을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바이오 마을 안에서도 동을 세부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DC 동이 있고요. 또 그리고 면역항암제 동, 또 세포치료제 동이 있는데 오늘은 바이오 시밀러 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바이오시밀러 동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맞습니다. 셀트리온. 네. 이게 좋은 건 알지만 굵직해서 재미가 없는. 네. 이러려면 내가 왜 제약 바이오 종목을 사나 싶은 종목들이 가장 맞습니다. 먼저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 조금은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한 종목을 탑픽으로 가져왔어요. 네, 파란 버스 타고 네. 바이오 마을 중에서도 저희 바이오 시밀러 마을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버스 번호는요? 빵빵빵 250번 버스 타고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00250번 버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천단 제약. 네, 오. 맞습니다. 사실 3월 달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을 견인했던 종목이 바로 삼천단 제약이고요. 네. 최근에 레오캠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조금 억울하게 조정 흐름이 나준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제약바이오 업황이 살아나면 그 억울하게 밀렸던 그 부분들은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는 환반변성 치료제, 이제 안구질환 치료제죠. 그래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가장 이제 파이프라인의 가장 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구용 인슐린 관련해서 에스페스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력 파이프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서유럽 9개 국에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의 독점 공급 체결이 나와주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제약 바이오 섹터의 상승을 견인했는데 이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이제 북미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미 시장이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일본은 물론이고 또 이제 미국 시장, 특히 북미 지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사실상 그 특허권 관련된 피소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특허 침해 관련된 피소를 당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었는데 사실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었었는데 삼천단 제약이 발빠르게 반박 보도가 나오면서 가뜩이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의 어떤 차익 매물과 또 세론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반박 보도가 나오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다라는 부분에 계속해서 이제 패닉셀이 좀 나와주면서 낙폭이 좀 크게 나와졌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고 또 그리고 북미 지역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에도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기술 이전에 성공한 상태고요. 유럽과 또 캐나다 또 일본 동시다발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사실상 삼천단 제약뿐이다. 이 상태에서 미국만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는 삼천단 제약의 어떤 로열티와 또 그리고 이제 판권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는 폭발적인 어떤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레오켄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4월 초에 좀 억울하게 밀렸던 부분들이 충분히 반발 매수가 유입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 섹터의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오늘 첫 번째 버스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한 15만 원까지 올랐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근데 이게 억울하게 하락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한 번 뉴스가 나왔고 그 뉴스로 인해 15만 원까지 간 삼천당 제약이 네. 단순히 그 억울함을 회피한다고 또 15만 원까지 가줄까? 약간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15만 원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작년 캐나다뿐만 아니라 뭐 일본 또 유럽 지역의 주요 시장에 모두 계약 체결하는 기업은 삼천단 제약뿐이고 이 기술력으로 이제 북미 지역 또 그리고 미국 지역까지 진출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그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그 하락폭을 만회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저는 저 낙폭을 그대로 축소하고 직전 고점까지 간다기보다는 저 낙폭의 최소한 절반 정도는 회복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삼천단 제약의 어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제약 바이오 업황, 레오켄 바이오와 함께 같이 바이오 섹터를 견인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카메라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거기에 뭐 차트가 있습니까? 맞은편에 TV가 있는데 그거 하나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요 장대 음봉의 맞습니다. 절반 정도 수준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다. 목표가는 어디를 잡아볼까요? 네, 일단 목표가는요. 11만 3천 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8만 7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8만 7천 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11만 3천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중기버스, 삼천당 제약버스였고요. 두 번째 버스도 색깔부터 볼게요. 이제는 단기가 나와야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초록버스, 단기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단기라고 하면 거의 한 2주일 정도? 일주일 내외. 근데 막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은 2주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말하고 또 하루 만에 올라가는 경우도 좀 이제 비일비재하니까 일단 겸손하게 일주일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버스입니다. 이 버스를 타고 간다면은 무언가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한 테마 마을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가 여전히 핫하고요. 또 AI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 엔비디아도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AI 하드웨어가 있고요. 생성형 AI가 있고 AI 헬스케어가 있는데 오늘은 AI 소프트웨어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마을,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테마긴 한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글과 컴퓨터를 제외하고는 폭발적인 상승은 아직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제 법적 리스크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스 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주주 대량 매도의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다른 종목들을 좀 이제 새롭게 좀 가져와 보기도 했고 결국 AI 반도체 섹터에서 조정 흐름이 나와 주다 보니까 결국에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이동될 수밖에 없는 거고 AI 하드웨어의 대장이 엔비디아라면 AI 소프트웨어의 대장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안에서 오늘 탑픽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은 이력이 있는 종목을 한번 맞습니다. 골라보겠습니다. 몇 번 버스일까요? 네, 411080 버스를 타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11080번 버스입니다. 센스랩이죠? 네, 맞습니다. 보안 관련해서 가장 핵심 종목이고요. 사실 4차 산업의 꽃은 제가 보안이다라고 늘 강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보안 섹터에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 바로 센즈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1호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또 각종 웜 등이 공격을 받았을 때 사후에 어떤 이제 치료를 했어요. 근데 최근 흐름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거나 미리 사전에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합니다. 국가별 또 기업별로 많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서 사전에 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춘 기업이 바로 센즈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시아 최대의 어떤 데이터셋,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악성 코드만 아시아 최대 규모로 20억 개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빅데이터 확보한 데이터셋만 300억 건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사실상 가장 많은 또 이제 악성 코드뿐만 아니라 또 이제 오류 또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관련해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인정받아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세히 말하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AI 보안 관련된 기술 개발에 맞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초거대 언어 모델 그리고 사이버 보안 관련된 R&D 투자를 공동으로 협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픈 AI에 지분을 투자하면서 AI 소프트웨어의 어떤 이제 대장 역할을 하면서 또 이제 선도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데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하고 있는 기업들 또 그리고 앞으로 기술 개발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결국 뭐 드론이 됐던 또 로봇이 됐던 AI가 됐던 보안이 뚫려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센즈랩의 어떤 가치는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고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또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잖아요. 또 실적이 또 잘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센즈랩도 강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돼서 보안 관련된 대장주 센즈랩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처럼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긴 않지만 그래도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을 보여준다면은 보안, 센즈랩을 눈여겨보자라고 했습니다. 차트 흐름 보니까 최근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도 나름 선방했네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 뭐 장중에 약간의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음봉 떨어지고 있을 때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겠고요. 목표가는 16,9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13,0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버스, 센즈랩 버스까지 목표 라인 정해드렸습니다. 16,900원의 목표 주가 보유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버스 외에도 워낙 가고 싶은 버스가 많잖아요. 자세한 이야기 또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바이오 섹터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연이은 급등 랠리 나와주고 있고요. 뭐 전일 같은 경우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 장중에 상한가를 들어갈 만큼 세포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반반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소개해드렸던 세포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오늘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 삼천단 제약과 또 리가켄 바이오와 같이 봐야 될 핵심 종목 그 딱 한 종목을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벤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하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저희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상한가 기억하시죠? 그 외에 또 어떤 종목이 오를지 김준호 기사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